그때는 몰랐습니다. 다 커서야 보이는 엄마의 늙어감.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엄마는 원래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힘든 걸 잘 견디는 사람, 아픈 것도 참고 넘어가는 사람, 눈물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게 그냥 엄마의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던 사람은 늘 엄마였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동이 틀까 말까 한 새벽, 사람들은 아직 이불 속에 있는데 엄마는 벌써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밥부터 안 치고 국 끓일 물을 올리고 마당을 쓸고 집안일을 챙기고 식구들 아침을 준비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엄마는 이미 하루의 절반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엄마니까 하는 일, 어머니니까 하는 일,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종아집이었습니다. 챙겨야 할 일도 많았고 사람 오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명절이면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먼저 부엌으로 들어갔고 남들보다 먼저 일했고 남들보다 늦게 앉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집안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논농사도 있었고 밭농사도 있었고 과수원 일도 있었습니다. 봄이면 봄대로 바빴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더웠고 가을이면 가을대로 손이 많이 갔고 겨울이라고 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밭에 나가 허리 펴지 못하고 일하고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고 논으로 나가 물을 심고 짐을 나르고 잡초를 뽑고 엄마는 늘 몸으로 버텨냈습니다. 어린 눈에는 그저 엄마가 늘 바쁜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왜 늘 일만 할까? 왜 늘 피곤해 보일까? 왜 쉽게 웃지 못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많은 노동이 엄마의 몸을 얼마나 빨리 달게 만들고 있었는지. 원망 뒤에 남은 이해. 어린 시절의 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 컸습니다. 왜 우리 집은 늘 팍팍할까?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와 오래 함께하지 못했을까? 그때는 서운함이 먼저였고 이해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우리 집의 무게는 더 깊게 엄마 어깨로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는 엄마이면서도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살림을 챙기고 농사를 챙기고 집안을 지키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젊을 때는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돈 아껴라, 몸 조심해라,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밥은 먹었느냐, 그 말들이 다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식 하나가 아프면 마음 졸였고 학교 보내려면 돈 걱정이었고 철마다 농사 걱정이었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엄마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는 형제들끼리 많이 의지하며 컸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기에 더 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눠 먹었고 괜히 서러워 울던 날에도 형제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큰 소리로 뭘 가르치진 않았지만 언제나 그늘 같은 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버티는 기둥이었다면 할머니는 그 기둥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는 조용한 뿌리 같은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존재의 크기를 모릅니다. 그냥 늘 계시는 분, 원래 계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 조용한 존재, 하나가 한 집안을 얼마나 오래 지켜왔는지, 그리고 이제야 보이는 부모의 습관, 다 커서야 보입니다. 엄마의 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엄마의 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엄마의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것. 엄마는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엄마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땐 엄마 손이 왜 그렇게 거칠었는지 몰랐습니다. 손등은 늘 갈라져 있었고 손마디는 굵었고 손톱 주변은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원래 엄마 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손은 세월이 만든 손이었습니다. 찬물에 설거지하고 흙 만지고 짐 들고 과일 따고 반찬 만들고 아이들 씻기고 아픈데도 쉬지 못하고 살아낸 시간이 엄마 손을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보입니다. 엄마의 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이, 예전엔 쉽게 들던 것도
이제는 힘겨워 보인다는 것이. 엄마는 늘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엄마도 나이를 먹고 있었고 엄마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여전히 자식 걱정을 먼저 합니다. 밥은 먹었느냐? 어디 아픈 데 없느냐?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 말이 아직도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나는 다 커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무너질 수 없어서 버틴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지 모릅니다. 나는 한때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삶도 얼마나 버거웠을까. 네, 결국 부모는 둘 다 자식에게 지지 않으려고 버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전화 한 통 더 하고 안부 한 번 더 묻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괜찮다는 말만 믿지 말고 표정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다 커서야 보이는 엄마의 늙어감. 그건 슬픔만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희생의 흔적이었고 버팀의 흔적이었고 가족을 지켜낸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 이제야 보여서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엄마의 젊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의 하루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그늘이 되어준 사람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늘이 되어줘야 합니다. 네, 어린 시절에는 그 존재가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그냥 늘 계시는 분, 원래 계시는 분, 가만히 있어도 집처럼 만들어주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 조용한 존재 하나가 한 집안을 얼마나 오래 지켜왔는지, 말없는 손길 하나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대신 받아냈는지. 엄마는 아버지가 일찍 떠난 뒤에도 한 번도 쉽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을 겁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울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 했어도 방문 닫고 나면 혼자 무너졌던 날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 했어도 방문 닫고 나면 혼자 무너졌던 날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늘 버텨냈습니다. 적어도 버티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엄마가 정말 대단한 건 단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 많은 아픔을 안고도 자식들 앞에서 삶을 계속 굴려냈다는 것입니다. 슬퍼도 밥을 해야 했고, 아파도 일어나야 했고, 막막해도 내일을 준비해야 했고, 무서워도 자식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릴 땐 엄마의 손이 왜 그렇게 거칠었는지 몰랐습니다. 손등은 늘 갈라져 있었고, 손마디는 굵었고, 손톱 주변은 거칠었습니다. 그게 그냥 원래 엄마 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손은 세월이 만든 손이었습니다. 찬물에 설거지하고 흙 만지고 짐 들고 과일 따고 반찬 만들고 아이들 씻기고 아픈데도 쉬지 못하고 살아낸 시간이 엄마 손을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는 그 손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손이 내 밥을 만들어줬고 내 옷을 빨아줬고 내 이마를 짚어줬고 내 등을 밀어줬는데도 그 손의 피로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 커서야 보입니다. 엄마의 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것이 무거운 것을 드는 걸 예전보다 힘들어한다는 것이 예전엔 새벽같이 일어나던 사람이 이제는 무릎부터 만진다는 것이 예전에는 멀리서도 엄마를 알아봤는데 요즘은 작고 작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언젠가부터 엄마는 내 기억 속의 큰 사람에서 식간 앞에 조금씩 작아지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멍멍해집니다. 엄마는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나이를 먹고 있었고 엄마도 늙어가고 있었고 엄마도 언젠가는 힘이 붙이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여전히 자식 걱정을 먼저 합니다. 내 몸부터 챙겨라. 밥은 먹었느냐?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 말이 아직도 먼저 나옵니다. 자기 무릎이 아파도 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자식 목소리만 들리면 먼저 안부부터 묻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나는 다 커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무너질 수 없어서 버틴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을 지탱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희생, 누군가의 침묵, 누군가의 새벽, 누군가의 거친 손, 그런 것들이 우리 집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엄마는 자식들 앞에서 언제나 든든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자식과 손주들 곁에서 조용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떠나기 전까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들을 이제야 조금 알